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먼트 핀테크 기업들, 특히 스퀘어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인데요. 어떻게 앞으로의 애플의 방향성이 정해질지 100% 나온 게 아니어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좀 여러모로 우려가 되는 뉴스인 건 맞습니다. 애플이 결제 단말기 서비스에 진출할 거라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단말기가 없어도 되는 결제 단말기 서비스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핸드폰을 통한 간편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이 스퀘어의 앞으로의 사업 확장이나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유지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물론 애플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보여드리면, 애플은 추가 하드웨어 없이 아이폰으로 결제를 수락할 수 있는 기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 단말기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 핸드폰이 있고 여기에 어떠한 하드웨어 기기를 연결해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두 기기를 연동한 다음에 결제를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기 뒷면에 신용카드나 또 다른 아이폰을 탭하면 결제를 수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용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게 수수료 정도의 차이일 테니까 당연하겠지만 번거롭고 어, 이 결제에 비해서 불필요한 스퀘어와 같은 서비스를 사실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애플이 과연 모든 앱을 허용해 줄 것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제를 출시하긴 할 것 같은데 과연 애플 말고도 다른 서비스에도 이 서비스를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닌가가 스퀘어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퀘어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19년도에 애플 카드를 출시해서 애플 관련 기기 제품을 구입하는데 할부 기능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모로 관련 핀테크 서비스에 진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당장으로 본다면 제가 리뷰하고 있는 여러 핀테크 기업과 비교해 보자면 뭐 소파이나 뭐 다른 뱅킹 관련 서비스들에게는 사실은 영향이 많진 않겠지만 페이먼트 기업 쪽에서는 조금 좀 우려가 되는 뉴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최근에 스퀘어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핀테크가 뭐 규제나 견제나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다만 이게 뭐 단기간 내에 나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할 테니까 일단 이 소식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루시드 스튜디오 관련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고 또 AS 센터 등등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저번에 진행했던 CB 발행이 결국 이런 거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소식을 꾸준히 알려드리는 건 회사가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방향성대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계속해서 이런 서비스를 오픈하는 건 결국은 사람들에게 고객 경험을 더 강화하기 위한 건데, VR 기기를 통해서 물리적인 세계 이외에도 가상 세계를 결합해서 내부 마감재와 기타 등등 루시드 차량에 대한 서비스를 좀 미리 경험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걸 완벽히 개인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루시드 스튜디오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기기를 쓰는 게 있거든요. 이 VR 기기를 쓰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뜬다고 합니다. 아마 옵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부 마감재를 본다거나 차량을 직접 받기 전에 내가 선택한 옵션들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체험의 봄으로 인해서 또 선택의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본인들의 맞춤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훨씬 더 구체화시킬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차량 구입에 대한 만족도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여겨지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로빈후드가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던 와중에 실적이 무려 EPS도 미스고요. 매출도 미스가 났습니다. 이게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러 커뮤니티에서 로빈후드를 엄청 욕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이게 로빈후드의 문제냐 아니면 시장 전체의 문제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두 개 다를 염두에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문제도 있고 기업의 문제도 있다라는 걸 일단은 염두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되고 제가 잠깐 깼어요. 6시 넘어서 깨려고 깬 건 아니고 잠깐 깼는데 로빈후드를 봤는데 주가가 9달러대를 찍고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와서 10.13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최고가가 85였던 거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제가 볼 때 끝나지 않은 하락인 것 같습니다. 랜딩 클럽도 그렇지만 이 가이던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핀테크 소파이와 연계 지었을 때 중요한 핀테크를 꼽자면 랜딩 클럽과 로빈후드가 일단 있는데 두 기업 모두 1분기 가이던스 문제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뭐 욕할 만하죠. 주주 입장에서야 원래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기업 이미지가 안 좋은 거에 더해서 주가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매출이 는 것 같지만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현재는 정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 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밈 주식이 한창 활발할 때는 당연하겠지만 사용자 수도 늘고 거래 수도 늘고 모든 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영광이 모두 잊혀질 만한 사용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빈후드의 취약점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좀 장이 좀 안 좋기도 했었고 여러모로 하락장이었다 보니까 물론 비교가 좀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도 정체 오히려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정체이고 심지어 사용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로빈후드에 대한 전망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역시 가이던스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관련 기사 다시 보여드리면 가이던스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사에서 나오고 있지만 작년 1분기에 밈주식 때문에 굉장히 모든 사용자 수나 거래량이 좋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약 35% 감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가 굉장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줄었다고 로빈후드의 성장성이 문제가 있냐라고 본다면 그건 조금 어렵겠으나 실제 수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일단 감소했고요. 요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가 3분기에 쭉 올랐다가 4분기에 거의 계속 하락만 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옵션 거래 조금 늘었고 주식 거래 조금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게 과연 로빈후드의 문제냐, 시장 전반의 문제냐라고 본다면 제가 봐도 두 개 다인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의 좀 미움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더 욕을 많이 먹는 느낌이긴 한데 실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보니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소파이 역시도 이 이야기인즉슨 어, 거래 관련 수익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큰 흐름으로 본다면 암호화폐가 역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소파이도 역시 관련 매출이 원래 크지 않습니다. 진짜 작은 정도인데 어쨌든 그 성장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로빈후드는 워낙에 일단은 큰 기업이다 보니까 성장을 시키는 게 소파이보다 당연하겠지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소파이 같은 경우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애초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로빈후드에 비해서는 성장성을 갖는 건 일단 객관적으로는 쉽습니다. 근데 과연 이 어려운 시장을 얼마나 방어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